이제 들어오죠. 불 켜졌죠. 네, 해상의 바지선 위로 지금 여기 바다 보이죠? 해상의 바지선 위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밝아집니다. 밝아집니다. 야, 저 배 위에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와, 저렇게 착륙을 하지? 배 위에 착륙하는 것도 아니고 저 네모 안에다가 정확하게 넣어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우주인 4명이 인류 최초로 극궤도를 비행을 하는 우주 비행을 시도를 합니다. 발사를 하고 나서 5일 정도 우주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렘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렘2가 오늘 발사할 미션입니다. 이번에는 리질리언스호라는 이름을 가진 크루드래곤이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크루드래곤 내부입니다. 가득 채우면은 총 7명까지 탈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4명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질리언스호는 극궤도를 돌게 됩니다. 인류가 그동안 극궤도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시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발사하는 4명의 우주인입니다. 노르웨이 극지방을 탐사를 하는 배 이름이 프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렘2라고 했죠. 다시 한번 극지방을 도전을 한다. 지구 영역에서 우주로 확장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프렘2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극궤도를 도는 건데요. 극궤도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극궤도는 주로 스파이 위성이라든지 군사 위성 같은 걸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극궤도를 돌면은 지구가 자전을 함에 따라서 우리 지구에서 못 보는 영역이 없어요. 모든 영역을 다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궤도를 돌지를 않았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기술적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지구 전체를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이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현이 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프렘2 미션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극궤도를 도는 유인 우주 비행이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 극쪽에 뭐가 있죠? 북극과 남극에 오로라를 볼 수가 있죠. 북극과 남극에 오로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은 그쪽에 방사선량이 매우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프렘2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를 다 넘어서 인류 최초로 극궤도를 비행을 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최초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할 겁니다. 미세 중력이 뼈라든지 내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번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현지에서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 머쉬룸, 우주에서 버섯이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지금 보고 계신 게 굴버섯이라고 그래요.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을까? 요거를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지 뭐 오염이 되는지, 자라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을 하면서 지구에서 똑같이 발사할 때 똑같은 환경에서 시작하면 똑같이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재배된 버섯과 나중에 가지고 와서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화성 같은 데 가면은 아무래도 식량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실험을 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이 오로라를 관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를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줄무늬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스티브라고 해요. Strong Thermal Emission Velocity Enhancement예요. 강한 열을 방출을 하는 속도가 빠른 플라즈마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공식적으로 이런 현상이 명명이 됐습니다. 이 플라즈마 리본이 지구 자기권에서 발생을 하고, 이게 관측이 되는 게 고도 한 450km 정도예요. 프렘2 미션이 고도가 한 그 정도 되거든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온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떨어지면서 생성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 자기장과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이렇게 막 플라즈마를 형성을 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다 관측을 하고 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한 발사 순간까지 한 3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번개가 치네요. 저 번개 아니에요? 지금 번개 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올라가서 외부를 관측을 할 수 있게 뚜껑 부분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큐플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ISS 도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임무에 따라서 그 끝에를 다르게 장착을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큐폴라라고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나가서 우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망대라고 보시면 돼요. 스카이워크는 뭐냐면은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우주 유영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스카이워크입니다. 지금 보는 게 와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큐폴라하고는 달라요. 뚜껑이 없고 저기에 나갈 수 있죠. 저렇게 지금 계단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 스페이스워크고 마지막으로 체크를 합니다. 지금 날씨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 멀리서 되게 번개 같은 것들을 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쪽으로 바다다 보니까 저 먼 바다에서 치고 있는 번개라고 보시면 돼요. 발사 장소는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의 39A 발사대입니다. Go for launch. Go for launch 나왔습니다. 10, 10, 9, 8, 7, 6, 5, 4, 3, 2, 1 ignition. 발사합니다. 와, 저때 진동이 얼마나 되나. 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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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lpha? 조금 있으면은 여기 맥스 Q라고 나오는데 이 맥스 Q 지역을 지날 예정입니다. 우주선이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동압이 가장 큰 순간을 맥스 Q라고 합니다. 맥스 Q 들어갑니다. 네, 지금 맥스 Q Stage 지났습니다. 1 throttle out. 미코 갑니다. 미코는 뭐냐면 메인 엔진 컷 오프라고 해서 일단 메인 엔진이 꺼지는 곳을 미코라고 부릅니다. 시속 6,000km 넘어서 올라가고 있죠. 고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인 엔진 컷 오프 나옵니다. 이제 분리가 되겠죠. 메인 엔진 꺼졌죠. 분리가 됩니다. 네, 분리됐습니다. 이제 2단 엔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2단 엔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1단 엔진은 이제 지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복귀할 예정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제 속도는 고도는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고도는 올라가고 있고 속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지만 되게 편안해 보이죠. 근데 저분들 이제 팔이 조금씩 들리는 게 보일 겁니다. 왼쪽 일단 돌아오고 있죠. 고도가 지금 27km, 26km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들어오죠. 불 켜졌죠. 네, 해상의 바지선 위로 지금 여기 바다 보이죠? 해상의 바지선 위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밝아집니다. 밝아집니다. 야, 저 배 위에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Legs are deployed. 와 저렇게 착륙을 하지? 배 위에 착륙하는 것도 아니고 저 네모 안에다가 정확하게 넣어요. 진짜로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매번 볼 때마다. 일단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자, 2단은 계속 가고 있죠. 시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세컨 엔진 컷오프. 시속 29,000km 정도에서 아마 엔진이 정지될 것 같습니다. 28,000km네요. 엔진이 정지가 돼도 빨갛게 돼 있는 거는 열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열로 보이는 거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드래곤이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떠다니죠. 인형들 떠다니죠. 드래곤 세퍼레이션 됐습니다. 이 밑에 지구의 모습 보이죠? 지구 빛나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임무들을 수행을 할 거죠. 여기 엔진 보이시죠? 이렇게 대놓고 엔진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여기 엔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엔진이에요. 저게 저쪽으로 쫙 있어요. 쭉 끝으로 가면은 팔콘 9 1단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아, 이제 볼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북극과 남극을 계속 90분마다 도는 궤도에 들어갑니다. 5일 동안 미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6일 날 들어올 거고 22개의 실험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류 최초로 극궤도를 도는 발사가 무사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도 이제 방송을 정리를 하는데요. 제 뒤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큐폴라를 통해서 아마도 오로라라든지 여러 현상들을 극궤도를 돌면서 관측을 할 거고, 또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연구,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뉴스들은 시시각각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